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드루킹 수사 상황을 알아와라,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저의 양심선언 내용과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네이버 실시간 검색 그리고 댓글 요것을 각각 1위를 했었던 그 드루킹 관련 건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10일 날 저의 제2차 기자회견 당시에 그때 했던 그 3개의 양심선언, 요것 중에서요 그 첫 번째 사안이 바로 이 드루킹 건이었죠. 이 내용을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방송에서는 처음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이 드루킹의 여론조작, 이것이 얼마나 악질이고 심각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궁금해하는 그 사람이 범인 아니냐, 뭐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아직 이 김태호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으로서 저에게 한번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을 내서 투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공익제보센터 이 공동대표들이죠, 이동찬 변호사 그리고 김기수 변호사, 요분들과 함께 한 몇 명 됩니다. 드루킹 특검의 그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했던 그 내용하고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리고 흑산도 공항 건설 사건, 정말 이 주옥 같은 공익신고 내용, 요것들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 이 공익신고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10일 날 그 국회에서요 기자회견을 드디어 실시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요 엄청난 각오를 하고 나섰습니다. 저는요 각오를 하면은 바로 얼굴에 티가 나거든요. 조금 속이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제가 눈이 좀 부리부리한데 그날따라 무섭게 제가 쏘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제 기자 후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형님 무서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맹수가요 조금 사냥을 할 때에는, 조금 작은 동물을 사냥할 때에도 그 사냥하기 직전에 그 눈빛이 매섭거든요. 당연히 살기가 나오죠. 아무튼 저는요 그날 작심을 하고 이 청와대를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범죄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자,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자, 그날의 기자회견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제가 오늘 이 생생하게 그날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짜는요 2018년 7월 25일이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11시 11분이었습니다. 참 기억하기도 쉬운 날짜죠. 바로 그때 텔레그램으로 지시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텔레그램은 검찰 반원들만 딱 들어와 있는 그러한 채팅창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특감 반장이 지시를 하나 내렸습니다. 먼저 모 언론사의 기사를 딱 링크를 올렸습니다. 드루킹이 이 특검에다가 60기가 분량의 이 USB를 제출했다는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로서는 그게 바로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의 기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USB가 어떤 내용인지 매우 궁금했겠죠. 그날 특감반장은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기사에 나오는 이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그 USB에 대략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특감반원이 정확히 13분 뒤에 여기에 답을 했습니다. 알아본 거죠. 뭐라고 했냐면요, 그 USB 제출 내용, 그 기사 내용은 팩트다, 사실이다. 그리고 그 USB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은, 그 자료의 내용은 김경수 지사의 그 메신저 내용을 포함해 있고, 그리고 댓글 조작 과정, 요것이 담긴 문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는요 이 사안 자체가 대통령의 최측근 이 김경수니까 당연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궁금해하는 것까지는 괜찮죠. 그거요 마음속의 문제니까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요, 그 마음을 표출을 해가지고 그 기사가 팩트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아오라고 지시하는 거, 이것은 불법 아니겠습니까? 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그거 알아올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 없는 일을 지시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업무 범위에, 이 특감반의 업무 범위에 그런 것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수사 상황을 알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사 내용을 또 왜 알아옵니까? 자, 이런 것을 알아오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요,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직권남용죄가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 드루킹 특검은요, 물론 임명 자체는 대통령이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특검을 왜 합니까? 왜 특검을 임명합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 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계속 검사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특별히 한시적으로 임명한 그 특정한 그 검사가 요 일만 해라. 요거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이거 하고 끝나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공정하게 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의미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어서 발족한 그러한 특검 아니겠습니까? 특검은요, 바로 그러한 공정성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특검의 능력은요, 정규 검찰에 비해서 훨씬 떨어져요. 왜냐면은 쭉 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 수사를 위해서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끌어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함이나 이 전문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특검을 하느냐? 수사 능력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수사할 의지가, 이 외압을 받지 않고 수사를 할 의지가 있다. 요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그 특검에서 이 드루킹으로부터, 이 김동원 씨로부터 USB를 제출받았다. 뭐 이러한 기사에 대해서 그거 알아봐라. 팩트냐 아니냐. 그리고 그 USB 안에 뭐가 들어있냐. 이거 알아오라고 지시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는 더더욱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궁금해하고 이것을 알아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 알아보라고 시킨 사람이 뭔가 찔리는 것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지시에 대해서 시키는 대로 했던 그 6급 이하 직원들, 이 실무 직원들요. 이 하위직 공무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공무원들은 직권남용죄의 이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받을 일은 없습니다. 자, 이 직접 지시를 했던 이 특감 반장요. 이분이 자신이 직접 궁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시를 했을까요? 특감 반장은 검사를 하다 온 변호사인데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자, 이 특감 반장도요, 분명히 윗선에서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그냥 특감 반원들에게 딜리버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조직이 있으면요, 그 정도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지시한 건 맞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만 말하면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드루킹 특검, 이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했던 거,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지시를 이행하면서 이거 회신을 했던 거, 보고를 했던 거, 이 내용이 모두 저의 휴대폰에 이 포렌직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저의 휴대폰에 이 대화 내용이 남아있는 거, 이것을요, 저와 저의 변호사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요, 현재 검찰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이 무엇을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수사를 다시 한다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감 반장은 당연히 직속 상관이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지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박형철 비서관은요, 당연히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 박형철 비서관이 이게 왜 궁금하겠어요? 시키니까 딜리버리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박형철 비서관의 직속 상관은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그 조국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또 조국입니다. 그런데 이 조국한테는요, 누가 또 지시를 했을까요? 쭉 한번 타고 올라가야죠. 자, 유재수 감찰부마 그 사건 때처럼 이번에도 이 김경수가 백원우에게 청탁을 해서 백원우가 조국한테 보고하고 백원우와 조국이 이 박형철 비서관에게 요것을 알아오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강요를 하는 뭐 그런 것이었을까요? 이게 만약에 맞다면요, 이번에도 최종 책임자는 또다시 조국이 될 것입니다. 야, 조국 피곤하겠네요. 앞으로 이런 거 많은데.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요, 조국도 자신의 상관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내려받았다면은 그 조국의 상관은 딱 두 명 있죠. 한 명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그 당시 실장이었던
임종석이 있고요. 나머지 한 명은 문통입니다. 조국의 상관은 딱 이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그림이 맞다면요. 이러면은 우선 임종석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통까지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쪽이든 조국은 또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사건요, 이 드루킹 이 수사 상황 알아오라고 지시했던 거, 이 저의 양심 선언, 이 공익 신고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부정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이 드루킹 특검, 이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알아봤다. 이런 진술이 나온다고 해도요, 그것은 언론사를 사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건을 잘 보면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 사건 때와 매우 흡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요것도요, 김경수가 백원우한테 이 청탁을 했다. 유재수 좀 봐달라. 이렇게 청탁을 했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김경수가 자기 자신 사건도 아니고 자기 말고 딴 사람이죠. 이 유재수를 위해서 청탁을 한 건데,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요, 딴 사람이 아니고 김경수가 본인 자기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욱더 청탁을 할 가능성이 크겠죠. 야, 이거 내 사건이야. 이거 좀 잘 봐줘. 이렇게 알아봐달라고 청탁을 했을 가능성도 절대로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수사를 조금 더 해봐야 확인이 되겠지만은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김경수가 그 기사를 보고서 민정 쪽에 과연 부탁을 했을지, 자, 그 가능성은 충분하죠. 남의 것도 부탁을 하는데 하물며 자신이 직접 구속이 될지 모르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부탁을 안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청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이 김경수가 이거는 너무도 중요해서 그 민정 라인에 부탁을 한 게 아니고 문통에게 부탁을 했다면요? 아니면 문통에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니까 문통이 야, 좀 있어봐. 야, 바둑이 좀 있어봐. 내가 알아서 좀 알아볼게. 이래서 문통이 비서실장, 조국 수석, 비서관, 특감반장 이런 식으로 타고 내려왔다면요. 이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경우가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이 사건요, 분명히 다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건이 맞지 않아서 검찰이 이 수사를 못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특검이 열려서 다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정규검찰, 이 검찰의 특수부가 이 수사를 다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요, 이 드루킹 수사 상황, 이것을 알아오라고 지시했던 거, 이 방송을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총선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드루킹 사건은요, 바로 이 지난 대통령 선거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불법적인 그 여론조작 사건, 요거 아니겠습니까? 요거에 대한 피의자, 이 피의자 김경수를 상대로 했던 바로 그 수사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부정선거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다시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근현대사를 보면요, 그 역사를 보면요, 늘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결국 수사를 다시 했습니다. 진실은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요, 이왕 나올 것이면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이 핵심 관계자가 꼭 사실대로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리고 울산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핵심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박형철 전 비서관입니다. 박형철 비서관께서는 이미 내부 공익신고자, 사실상 이 지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 특감반장에게 지시를 한 건지, 요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여기에다가 먼저 공익신고를 하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처벌을 거의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신고를 먼저 하시고 이거에 대한 진실을
진술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공익신고를 먼저 하면요,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등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 정부요, 우리가 가만 놔둬야겠습니까? 이 박형철 비서관께서 이 진실을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불의한 정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박형철 비서관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구원을 해주시고 국민적 영웅으로 우뚝 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했던 이 진실을 말했던 우리 박형철 비서관님을 많이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요,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마음으로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훗날 역사에 남을 뿐입니다. 꼭 그렇게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정말 큰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였죠. 자, 이미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이것과 이 울산 사건에서 핵심적인 진술을 했죠. 자, 이 본인이, 박형철 비서관 본인이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진실을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신 분이 이 드루킹 사건 요거 지시한 거요, 요것을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요, 이 박형철 비서관이 이 진실을 고백하면요, 어쩌면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뭐 이미 우리가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건에서는 새로이 피의자로 등장한다, 뭐 이러한 의미죠. 누구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을 확인해 보라고 최종적으로 지시했던 사람이 조국이건 임종석이건 문통이건 간에, 자, 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친문 인사들이 또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실의 문이 다시 한번 쫙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의미 있는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